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의 시간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앞으로 4년간 또 국회를 이끌어갈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5선 도전에 또 성공하신 분이죠. 정성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주시 최초 5선 의원님이 되셨어요. 네. 그 지난 20대부터 계속 최초라는 기록을 경신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심정이? 네, 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해오던 양주 발전의 여러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5선이 됐으니까 중앙에 나가서도 좀 큰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잘 해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볼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강선이 2번이나 변할 동안 또 양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양주에 그 옥정 회천 신도시가 있는데요. 네. 신도시에 가서 저녁에 선거운동을 하면 이 초중고 학생들이 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네. 기호 1번 정성호를 외치면서 네. 해줬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 정성호 아저씨 찍으라고 그랬다고 찍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양주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 그 부모님들이 저를 응원하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한 양주 또 희망이 있는 양주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양주 또 새싹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0년 전 양주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특히 아주 기억이 잘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런 양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또 어떤 일들이 좀 힘들었고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네. 군이 양주시로 승격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갖고 경원선 전철 1호선을 2006년도에 조기 개통시켰습니다. 네. 그게 양주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주 고읍지구가 완성됐었고 옥정 회천지구가 진행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철도들 뭐 전철 7호선 6치라든가 제1,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 와 갔고요. 그 당시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양주에서 오래 사신 토백이 분들이 정말 상전벽해했다, 완전히 네.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마무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를 다시 또 뽑아줬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그 경원선 네네. 그 교통을 시작하면서 신도시가 이루어졌고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직도 그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이슈 이번 선거에서는 이걸 좀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내세운 구호가 경기북부의 중심 양주를 만들겠다. 네. 근데 그 시작이 교통입니다. 교통이 중심이 돼야 나머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일단 철도 부분, 전철 7호선을 공사를 좀 빨리 진행시켜 갖고 네.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GTX 신호선이 대통령 모시고 착공식은 가졌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착공시켜 갖고 진행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외선도 해야 되고,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빨리 준공을 해야 됩니다. 국도 3호선도 좀 확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양주의 서부권을 네. 핵심적인 과제가 서울 양주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리고 양주 광적에서 장흥으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39번 국지도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히 진행시켜 갖고 어떤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좀 만드는 게 좀 과제입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게 너무나 그렇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그 회천중앙역 신설에 대한 주민 바람도 근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늦어진 게 거기에 환승 주차장, 네. 회천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승 주차장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실시계획이 올해 승인되고 나면 네. 바로 공사 착공시켜갖고 2027년도에는 준공 개통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그 20년 동안 쭉 양주를 지켜오시면서 사실은
해오시는 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는 네네네.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조금 네네네.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착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죠. 지금 기존의 양주 홍죽산업단지, 검전산업단지, 그다음에 추진 중인 은남산업단지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네. 테크노밸리는 새로운 IT,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I, 네. 뭐 이런 데 관련된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관련해 갖고 경기도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만간 벤처기업 협회장을 우리 양주시장님과 함께 만나갖고 네.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좀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게 핵심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 북부가 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 업체, 예를 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주에 그 어떤 정비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크노밸리로 좀 유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의 특색에 맞는 그리고 4차 산업 뭐 이렇게 그런 기업들을 좀 빠르게 유치하는 그렇습니다. 게 숙제이신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 교통과 함께 또 양주에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공공의료, 의료 네네. 서비스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지난 선관위 TV 토론에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북동부 혁신형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네네. 또 김 지사님하고 얘기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 지역에 대형 공공병원, 대형 병원이 유치돼야 된다는 그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양주 시장님들도 함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유치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도 약속이 있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해갖고 네. 올 가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김동연 지사하고는 저하고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국회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일 때 네. 김동연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단일화 하는데 제가 그 중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나갈 때 네. 제가 도와드려서 경선 통과시켰고 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가까운 인연이 있고 뭐 지금 자주 소통하고 또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나갖고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제가 요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양주가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 양주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약간 조조 같은 역할을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제갈량 같은 역할이지. 제갈량. 네, 제갈량입니다. 제가 들 봤네요. 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신청서를 받아서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지역보다 양주도 마찬가지지만 남양주, 동두천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 최종 선정되기 전에 왜 꼭 양주여야만 할까라는 이야기를 여쭤본다면 어떤 답을 하실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경기 동북부입니다. 경기 동북부 전체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지역들, 아픈 분들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다 그렇죠. 쓰거든요. 네. 가장 중심에 있어 갖고 교통이 편한 지역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양주가 최적지죠. 제1외곽순환고속,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철들 접근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 편의성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양주가 가장 중앙에 있어 갖고 네. 좋다고 생각하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너무 동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도 가깝고 춘천도 가깝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긴 그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남양주에서도 약간 동북부에 또 약간 서쪽에 가까운 분들은 양주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전체 접근 편의성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인 부지. 부지가 이미 LH가 의료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서 들어오면 됩니다. 네. 네, 부지도 미리 마련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양주가 중심이다. 옛날엔 양주가 그 남양주하고 그 모든 다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네. 양주에서 분리된 게 80년에 분리됐습니다. 1980년에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양주군의 남쪽 지역이 남양주로 분리됐습니다. 양주가 본가죠, 사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양주에 들어오는 것이 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선관위 또 토론회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 옥정 물류 창고 갈등 후보 간의 치열한 또 공방이 있으셨어요.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으신데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민간 사업자가 이걸 매수해 갖고 좀 물류센터를 지려고 공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지역위원장 주도하에 그 여당의 그 시장 후보 네. 도의원 후보가 한 자리에서요. 네. 이걸 직권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직권 취소 사유가 있냐고 보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환경 영향 평가가 부적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유로 해서 직권 취소한다면 직권 취소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직권 취소하게 되면 거기서 협상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권 취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패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직권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같이 협상을 해갖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거기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님이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여야 정이 시장님과 함께 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네. 정치적 책임을 지고서 해나가겠다, 도와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직권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또 이거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이 안 하면 불가능한 거. 권한은 시장님이 하는 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직권 취소 그렇죠. 해주면 좋겠는데 네. 아니면은 이제 우리 네. 시민들이 원고가 돼 갖고서 마찬가지 이거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같이 시민들과 함께 또 정치권과 함께 이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직권 취소를 하고서 나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양주 하면 또 지금 유치할 게 너무나도 네네. 많습니다. 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도 앞장서고 있는데 이번에 또 선거 기간 중에도 꽤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걸 네네네. 보았는데 네네. 어떻게 또 추진이 하고 계신가요? 일단 마찬가지로 양주가 경기북부 동북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 도로, 철도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빙상 꿈나무들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연습 훈련하는 데도 가장 좋은 지역이고 네. 또 그 지역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결국엔 이게 뭐 체육회와 이제 문광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갖고 결정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다음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이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또 대한체육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협조해 줄 걸 요청했고 뭐 네. 체육회장님이 뭐 중립에 서야 되기 때문에 확답은 안 왔지만은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기 심사에 관련된 또 네.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고 또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역 언론사로서 또 주민들을 만나서 양주 기획 취재를 통해서 양주 국제 스케이트 유치에 대한 또 정당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다음은 선거 관련된 얘기와 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얘기를 네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또 추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게 미뤄지고 국회에서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뭐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게 국회에서 미뤄진 게 아니라 사실 정부의 결단이 좀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도 그 행안부에서 네. 경기도 주민 투표만 할 수 있게 그걸 승인해 줬다고 그렇죠, 하면 끝날 수 연말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행안부 정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때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별자치도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상당히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였고 저는 그게 심판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동연 지사를 서울에서 만나갖고 네.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북부의 여야 의원들 또 경기 남부의 여야 의원들 합쳐갖고 네. 법안을 추진하기로 그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법안을 내고 야당 의원들은 또 저도 중심에서 내갖고 네, 네. 그걸 같이 통합해서 법안 심사하고 네. 또 다른 지방의 의원들도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마무리 질문까지 드렸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고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직 그 국가이익 또 국민의 행복 또 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분골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선 또 국회 입성을 성공하신 또 제갈량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